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강채원입니다. 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릴 노하우들 저희가 잔뜩 들고 매주 월요일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이고요. 문자는 샵 0988번으로 365일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 부자되기 프로젝트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출연자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완벽하다 못해 이 빛날 재무 설계를 책임져 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원 전문가, 최지은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두 분 저보다는 선배이신데 네네. 오랜만에 나도 부자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 인사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즌 1이라고 저 스스로 말하는데 네. 수목금의 남자에서 이제 월요일의 남자로 붙박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로고를 보셨듯이 사진은 그대로인데 이 글씨가 훨씬 커지고요. 네. 뚜렷해졌어요. 그래서 나도 부자 시즌 2는 원에 비해 굉장히 뚜렷한 설명과 그리고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지은 전문가님도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인사 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MTN 금융가을쌤 최진입니다. 시즌 1에서는 제가 약사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어서 타이틀을 바꿔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시청자님 찾아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이번 시즌에서는 시청자님들께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방송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떻게 잘하면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시청자님 분들이나 아니면은 고객분들께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돈 관리를 잘하나요?라고 물어보는데요. 공부할 때랑 똑같습니다. 제가 시즌 1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는 공부랑 같습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옆에서 과외 선생님이 도와주면 성적이 쑥쑥 오를 수 있습니다.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를 함께 하시게 되면 사실 이게 금융방송에서의 그 교육방송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재무와 재미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MTN 금융과외쌤 최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재무와 재미 둘 다 가져갈 두 분의 멋진 과외 선생님 모시고 저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처음 나도 부자 문 두드려 주신 시청자분 과연 고민은 뭔지 저희가 직접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두 분 전문가님과도 먼저 인사 한번 나눠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우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요, 우선 대략적인 정보는 저희가 미리 전달을 좀 받아서 이 두 전문가님께 전달을 해드리긴 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고민 갖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금 40대 후반의 직장인인데요. 네. 아들이 올해 말에 결혼을 하면 이제야 조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길 듯해요. 네. 그래서 최근 그동안 저의 가정재무 상태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매번 생각이 달라집니다. 적금 펀드 보험을 잘 조절하고 싶고 더 늦기 전에 부동산도 더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40대 후반 부부의 어떤 최적화된 솔루션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 좀 편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저희가 더 내일처럼 고민해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만 좀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자녀분이 결혼하시는데 좀 마음은 홀가분하시죠? 아니신가요? 네. 열심히 키워서 네. 잘 보내긴 했는데 이제 우리 부부 노후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좋은 그러시구나. 방안이 좀 세밀히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도 시청자님 자녀분 그렇게 한 분 독립시키는 건 큰일 하신 거니까요. 저희가 오늘 방송 끝까지
고민한 부분들 잘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정보 바탕으로 저희가 솔루션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나머지는 TV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하나씩 이제 자세하게 좀 플랜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 간단하게 좀 눈에 확 띄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지 먼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윤창원 전문가님부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선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이게 맞벌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보받은 걸로. 그래서 50세 직장인이시고요. 그리고 아내분은 48세 직장인. 그리고 지출로는 일반 지출 305만 원. 그리고 보험료는 57만 원 내고 계시고요. 부부 합산 소득 455만 원이시니까 자, 보험료는 적정한 수준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일반 지출은 제가 볼 때는 자녀분 독립하기 전에 쓰시던 걸 많이 못 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녀분이 독립했으니까 더 이상 돈 많이 안 가져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모여야 되는데 지금 좀 쓰시고 있다.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자산으로는 주택 3억 5천짜리 자가 갖고 계시고요. 예금 5,500만 원, 그리고 연금 4,680만 원, 적금 1,050해서 제가 점수로 드리면 7점 드리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점? 제가, 예, 네. 점수 많이 드리는 편은 아닌데 이 정도면 잘하셨다. 왜냐하면 지켜보신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현금을 많이 모으지 않으시고 쓰시고 계신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점 주셨어요. 우선 저축 비율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최지인 전문가님, 네. 어떤 부분 저희 살펴보면 좋을까요? 아,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사실 납입하시는 보험료 대비 굉장히 가성비,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 네,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이 조금 부실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험에 영양실조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실조. 네, 그래서 납입하시는 보험료 대비해서 지금 보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셔서 네. 뒷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영양을 꽉꽉 채워서 이 방송 마칠 때쯤이면은 영양이 꽉 찬 상태로 네, 마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네, 뭐 영양실조에 좀 가성비가 낮은 구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그 밖에 저희가 또 짚어봐야 할 게 있을까요? 네, 뒤쪽에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 네. 이게 금융자산을 고루 포진해 놓고 계신데 이 수익률 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까 영양실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저희가 영양제를 급투입해드리듯이 금융자산에도 적절한 분산과 적절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영양제를 저희가 오늘 투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양제 투입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이 시청자님의 재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하면 좋을지 두 분 전문가님들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지금 현재 시청자님의 재무 현황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청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연금보험에 납입하는 금액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윤창원 전문가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순소득은 455만 원이시고요. 네. 그리고 지출합계 305만 원이 나가시니까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신 겁니다. 이거 좀 잡아드릴 거고요. 적금 50만 원, 펀드 30만 원, 연금 70으로 150만 원을 지금 모으고 계시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곧 어떻게 되나요? 자녀분 결혼하실 때 자금으로 또 쓰여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그만큼 비는 구간이 생기니까 그거를 잘 채워드리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저축 투자 합계는 지금 금액은 되지만 곧 쓰여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청자님 가족보험 가입 내역을 좀 살펴보면요. 이 중대한 질병 진단을 받을 경우 보장이 되는 이 CI보험의 납입 금액이 약 월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괜찮은가요? 최진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고객분들이 CI 보험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렇죠. CI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아니면 가입을 하신 중이라면은 지금 가입하셔서 보유 중이시라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보장의 범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약을 복용할 때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건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보장을 가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CI 보험은 중대한 암, 중대한 심근경색, 중대한 뇌졸중 이런 부분의 중대한이라는 말이 계속 붙는데요. 여기에서 중대한이라는 의미가 앵커님 어떤 걸까요? 글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대한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보니까 10건 중에 8건 정도가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은 사실상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확실히 지급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실 가입을 하는데 네. 점점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수정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대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꼭 2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2가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오늘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도 가입하신 보험 중에는 수술과 입원이 3년 갱신 100세 만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3년 갱신 100세 만기라는 건 뭐냐면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전세 계약 3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처럼 3년마다 재계약을 100세까지 하시는 건데 가능하시겠어요? 지금도 조금 연금 준비하시기가 부족하시고 힘드시다고 버거우시다고 하시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는 보험료를 부담하시기가 매우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기 안에 납입을 끝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갱신이 되지 않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들이 솔루션을 드릴 텐데 그 솔루션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딱 2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경제활동기 안에 납입을 끝낸다. 2번째는 갱신보험료가 아니어야 될 것. 요 2가지만 잘 준비를 하시면 건강보험에서 10점 만점에 5점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건강보험을 선택하실 때 꼭 중요한 2가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청자님의 이 보험 상품 가입한 시기를 좀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성실히 납입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성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점수를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MC께서 아주 센스 있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전문가보다는 우리 MC께서 시청자 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계속 네, 그렇게 시청자 편에 해주시고요. 서겠습니다, 저는. 혹시 본인께서도 준비가 좀 부족하셔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 부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네. 모든 금융상품 중에도 특히 보험 부분은 장기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꾸준히 준비하신 습관은 되어 계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7점 드리고 간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최 전문가가 말씀해 주신 그 2가지 원칙도 영양제로 맞으시면 5점 넘어가면 10점이 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2점 정도에서 9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뭐 장기 투자는 우선 잘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사실 이 수익률 분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살펴보면은 뭐 펀드도 있으시고 변액연금도 하시고 적금도 하시고 뭐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적금이 좀 잘 이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네, 어느 정도 분산은 잘 돼 계세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고 바로 그 다음에 저희 전체적인 재무 포트폴리오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수익률 분산 예시를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넣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품을 몇 년 정도 가져갈 건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는 추종 수익률이라는 게 나와요. 네. 자, CMA 적금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이거는 5%, 7% 볼 수 없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3년 미만으로 딱 마음 먹고 가시는 거고요. 거기에 ELS, 은행에서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게 원금 보장형이 있고 비보장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장형은 조금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못 내겠죠. 그래서 5% 미만 보시면 되고요. 비보장형은 7%인데 이게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시청자님들이 잘 모르시고 은행에서 권유하니까 이거 원금 보장 되겠지 하고 자꾸 가셔서 손실 보시는데 지금 타이밍에 ELS가 상당히 어려운 타이밍입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고 요동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단기 펀드 9% 정도의 펀드를 보시면 3년 미만인데 이게 쉽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우선 원하는 수익률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단기로만 가시면 안 돼요. 자, 중기로 보겠습니다. 7% 정도 수익이 나면 ETF 멀티펀드 랩이 있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상품들은 기간이 5에서 7년이라는 거예요. 3년 갖고 7% 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로는 10년 이상 가니까 ETF 연금 펀드나 연금저축펀드가 올해부터 작년 말부터죠. ETF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는 나도 부자 변액 펀드, 변액 연금으로 준비하시면 다 좋은데 그럼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단기는 저 4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기는 ETF나 멀티랩 중에 하나 또 편성하시면 됩니다. 장기는 당연히 ETF와 변액연금을 소득공제 받으시려면 연금저축펀드로 해서 같이 가져가신다면 한 5개 상품군을 고루고루
나눠서 가져가시는 게 옳습니다. 근데 오늘 시청자님은 지금 3개 정도로 갖고 가고 계시거든요. 한 2개 정도 더 편성하시면 훨씬 수익 내시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이런 재정 약점인 장기 투자 상품의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 그럼 이 장기 투자 상품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윤창호 전문가님. 네, 제가 마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선정해서 넣으신 건 뭐 잘하신 거예요. 네.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걸로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축 방법, 투자 방법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즌 1에 말씀드렸던 펀드 풍차 돌리기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네. 복습이죠. 네. 예, 복습입니다. 오랜만에 복습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은행 계좌에 돈을 넣으시면 자, 이 돈이 1년이 있을지 6개월이 있을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CMA에다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CMA인 2달이든 3달이든 돈이 있으면 1.5%씩 거기다 이렇게 계속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MC께 여쭤볼게요. 네. 100만 원이 있는데 1년 동안 두셨어요, 통장에. 근데 이제 하나도 안 붙으면 좀 억울하죠. 억울하죠. 예, 그래서 1.5%라도 받으시는 거 하시겠습니까? 아우, 그럼요.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건 누구나 원하는 거니까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1.5%를 내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주식형 펀드를 원하시는 만큼 30이든 50이든 또 자동이체를 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쭉 납입하시고 3년에서 5년 정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10% 정도 수익이 딱 나는 때가 있어요. 떨어지는 때가 있고 올라가는 때 있고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축하십시오. 그러다 10%가 딱 나면 문자가 날라옵니다. 10% 되셨습니다. 그럼 다시 환매를 CMA로 넣으시면 돼요. 예, 그거 하나도 안 어렵고요. 전화하시면 바로바로 진행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이 한 통장에서 왔다 갔다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목돈이 한 3천만 원 됐다. 그러면 채권형이나 임의식 펀드에 4%짜리 안전한 자산으로 모아놓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월적립은 주식으로 공격적으로 돌리시고요. 네. 우리 축구를 말하면 공격수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수비수는 채권형 펀드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5천이든 1억이든 안전하게 모으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부터 나도 부자 시청자님들은 이걸 꼭 실천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 자동 환매를 좀 활용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사실 펀드 같은 경우는 언제 환매를 해야 하나 이런 시기를 놓쳐서 사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네. 네, 사실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에는 또 수익률 관리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아까 여쭤보긴 했는데 그럼 현재 시청자님의 어떤 재정 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장기 투자 상품의 수익률 관리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개설은 하셨고요. 네. 진행은 하고 계신데 언제 이거를 수익을 낼지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이제 출구 전략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출구 전략이 뭔지 한번 그거는 최지인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출구 전략이 어떤 거냐면요. 몸을 좀 우리가 건강에 대비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피가 잘 돌아야지 건강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자님의 지금 전반적인 재정 상태는 아까 영양 실조 상태에 사실은 피가 잘 돌지 않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피가 또 잘 돌려면 피를 또 수요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피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또 피가 너무 많으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적정한 어떤 적정 정도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에서도 사실은 돈이 좀 부족할 때 경기 침체기에는 돈을 좀 풀어서 이 돈을 좀 돌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좀 돈을 걷어들여서 사실은 경기를 좀 안정화시키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터널에 들어갈 때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터널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현명하게 빠져나오느냐라는 것이 출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와 금융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는 안전하게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방법을 취하는데 그걸 출구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시청자님처럼 금융상품에 대부분의 돈이 좀 묶여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돈이 잘 돌지 않는 난맥 상태니 출구 전략이 지금은 조금 필요한 시점이고 재무에 관련된 목표와 그리고 언제쯤 나올 건지에 대한 그런 전략들을 조금 세우실 필요가 있으신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 자동 환매와 출구 전략까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전문가 플랜도 함께 화면으로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변경 전에는 소득 455만 원이셨는데 시청자님들이 놓치시는 게 있으세요. 뭐냐면 바로 보너스죠. 보너스도 분명한 소득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회사에서 일정 시기 때 주는 용돈으로 자꾸 생각하셔서 네. 예, 여행을 가시거나 카드값을 내시거나 뭐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시청자님은 보너스가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455만 원에서 저희가 보너스 계산을 했더니 51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플랜을 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출 305만 원을 저희가 생활비를 조금 줄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270만 원으로 낮춰드리고 자 그리고 저축 투자 15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적금, 펀드, 연금이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들어가 있었죠. 150만 원.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구 전략을 잘 잡아서 이렇게 분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CMA 30만 원은 자녀 결혼 시키시고 이제 긴급하게 자금 다시 모으셔야 되니까 요거는 유동성 있게 모아드렸고요. 적금도 이금융권의 높은 금리 추종해서 20만 원으로 편성해 드렸고요. 연금저축펀드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을 같이 가실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세액공제 같이 받으시니까 현재는 이것만큼 높은 수익이 나시기가 금융상품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 가능하시면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35만 원 편성해 드렸고 펀드랩과 변액연금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조정해서 자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줄이고 가시는 게 맞고요. 내가 옷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오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딱 맞춤 옷으로 저희가 변액연금 40만 원 조정해드리고 그러면 손실 발생하지 않냐. 벌써 100% 넘으셨기 때문에 나머지 해약환급금은 그냥 일시납으로 넣으시면 연금 준비를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까지 활용하시면 240만 원 포트폴리오 잘 짜드렸으니까 요 출구 전략으로 가신다면 한 7% 수익률 무난하게 가실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중요한 건 이 투자 기간이 아니고 투자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부터라도 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그리고 전문가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출구 전략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보험 부분의 최종 리모델링은 좀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화면 잠깐 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실조 상태라고 말씀드렸던 지금 아이생명의 라이프케어 이제 CI 보험이죠. 이제 CI 보험을 감액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CI 보험 중대하남 이런 쪽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확정 상품, 확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으로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HRJ 손해보험은 유지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사모님 명의로 지금 보험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신 종신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감액 완납.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상태를 조금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험료가 상승이 되기는 하나 그래도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이니 그 부분은 유지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변액연금은 아까 윤창원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줄이고 그리고 추가 납입을 통해서 연금액을 적립금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을 출구 전략을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을 해드린다면 제일 처음에 라이프케어,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진단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 보험금을 지급해드리는 보험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히 또 이제 남성에 관련된 남성 건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보장이 굉장히 강화된 보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15년 납으로 해서 그 부분은 추가를 하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장 대비해서 아까 가성비가 조금 가성비가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영양제를 좀 투여를 받으면 가성비도 좋아지게 되고 보장에 대한 역량도 충분히 좀 잘 충족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저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해지 건강보험이라고 지금 저희가 추천해드렸는데 납입하는 동안에 보험료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해지를 권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5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던 것이 이제 32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서 25만 원을 절감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변액연금은 추가 납입으로 출구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컨설팅이 되게 되면 월 보험료가 25만 원 정도나 절감이 되고요. 또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납입이 좀 부담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부담이 좀 덜어질 것 같아요. 또 추가 납입 같이 한다면 또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솔루션도 같이 좀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시청자님이 아까 또 말씀을 하셨던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곧 자녀 결혼이 있으시대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인데 또 이 부분에 자녀 결혼 자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결혼 자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네, 좋은 앞두고 일이긴 좋은 한데. 일이긴 하지만 참 네.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고객분들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고객분들 만나면 은퇴를 못 하세요. 네, 은퇴를 하시고 싶으신데 계속 돈을 버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 대학 끝나고 나면 결혼 준비에 대한 것들, 그래도 작은 전셋집 하나 마련해줘야 된다는 게 또 우리나라 또 부모님들의 또 마음이시라, 그래서 그러시면은 은퇴 준비가 안 되십니다라고 하셔도 정말 탈탈 털어서 결혼 준비를 해주시는 게 또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점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맞물려 있는 순환, 악순환의 고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결혼 끝나고 나면 은퇴 준비하기까지도 너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사실 은퇴 절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에서라도 조금 끊으실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녀에게 경제적인 관념을 좀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는 조금 더 진화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앵커님은 만약에 결혼하셔서 자녀를 키우시면 어떤 방법으로 키우실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자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깃배를 사주시고 인부를 데려다 놓겠습니까? 네. 생각지도 못한 옵션이 네. 나와서 당황했는데 네. 그래도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모범 답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방법이 됩니다. 사실은요. 네. 네. 뭐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의 사실 사정에 따라서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는데, 고기 잡는 방법을 알면 사실은 직원들 만약에 고깃배에 있는 어떤 인부들을 좀 더 매니저하기가 좀 더 좋아지겠죠, 사실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라도 혹시 만약에 자녀 중에 20대의 뭐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고생의 자녀들 보험을 가입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면 용돈 통장에서 빠져나가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보험료를 지금 자녀들이 경제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당연 용돈과 함께 그 돈을 내주시기는 하시겠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내고 있는 보험료 사이즈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고정 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도 내 아들이나 내 자녀가 나중에 경제 활동을 했을 때 보험료가 이 정도쯤 되니 보험료를 이제 너의 어떤 급여로 내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마음 편해지시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스몰 웨딩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작은 비용을 좀 들여서 사실은 경비를 좀 줄여가지고 결혼을 하시는 어떤 트렌드가 생겼는데요. 소확행이라고 이야기들 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도 맞는데, 두 가지의 어떤 그 트렌드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드니까 작지만 큰 행복을 좀 누리겠다라는, 적은 경비로 큰 행복을 누리겠다. 라는 걸 이제 트렌드로 삼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내가 경제관념이 생겨서 여기에는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소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스몰 웨딩이나 아니면 소확행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어떤 지출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서 이런 행복을 추구를 하려면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교육이 정말 절실할 때입니다. 네. 네, 저희 부모님도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좀 끝나고 나서 저는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최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좀 새로 시작하는 부부가 좀 더 만족스러운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창원 전문가님, 네. 새로 시작하는 부부들에게 전해주실 뭐 조언이나 재무 설계 같은 거 한마디 있으실까요? 네, 우선 오늘 MC께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희망적인 메시지 드릴게요. 제가 원래 좀 독서를 잘 하거든요, 방송 네. 중에. 근데 이제 MC께서는 새로 시작하셨으니 네. 저희 잘 따라오시고 최지인 전문가께 그 금융 가외 잘 받으시면 됩니다. 잘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자, 물고기를 사주는 거하고요. 그죠? 네. 고깃배 사서 인부 뭐 이렇게 양쪽 얘기를 했는데, 참 이게 동상이몽인 게 자녀분들이 어떤 걸 또 원하시냐면, 차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고깃배를 얼마나 큰 걸 사주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저희 고깃배는 부모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고깃배는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한에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녀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냐?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혼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시는데 결혼식 크게 한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한 게 결혼이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결혼 경비로 5천만 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5천만 원을 모으시려면요.
어마어마합니다. 평균 10년이 소요돼요. 우리나라 10년. 일반적인 가족이 65만 원 정도 저축을 하시는데 이걸로 10년 정도 모으셔야 이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5천만 원을 2,500의 자금으로 결혼을 진행하시면 앞으로 5년은 훨씬 여유가 있어지시겠죠. 그래서 그렇죠. 신혼부부의 재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시니까 눈높이를 자신한테 잘 맞추고 그리고 이 계획을 잘 짜놓으신다면 훨씬 5년, 10년 이후에 같이 출발한 그 신혼부부들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사실 이 낮은 금리를 가지고 목돈 만드는 게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따라서 그럴수록 미리미리 똑똑한 전략으로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청자님 경우로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요. 좀 같은 돈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도 부자 플랜을 좀 제시를 부탁을 드릴게요. 윤창원 전문가님. 네, 금융상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투자 기관과 그리고 예상 수익률입니다. 흔히 부동산 하시겠다고 땅을 이렇게 하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30년 걸려야 수익이 난다면 이건 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분 연령이 60세라면 그거는 그분 연령에서는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상 투자 기관 그리고 예상 수익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5년 10년 유지하는데 계속 수수료가 되게 높다. 그러면 이게 수익이 내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추천드리는 건 나도 부자 변액 펀드와 나도 부자 멀티 펀드 이런 것들은 운영 수수료를 상당히 낮춰놨고요. 그래서 따라오시다 보면 저축을 같이 하시다 보면 수익이 충분히 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의 시청자님은 요거 하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청자님 케이스에는 곧 돈 쓰실 이 이벤트가 있으시니까 50% 정도는 항상 유동자금으로 묶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 말씀드리면요. 자, 나도 부자 연금 플랜으로 저희가 변액연금 진행해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다 추가납까지 진행해 드릴 건데 우선 나도 부자 변액연금으로 오늘의 시청자님께서는 68만 원 정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40만 원 정도 계속 준비를 하셨죠? 네. 그러면 68만 원 받으시고 국민연금 110만 원을 또 받으시고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저희가 35만 원 진행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65세 시점에는 55만 원 정도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두 분 열심히 맞벌이 하셨으니까 또 퇴직연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변액연금을 해지했던 그 금액 갖고 일시납연금을 넣으셨죠. 그게 바로 또 54만 원 정도로 돼서 총 350만 원의 연금이 준비되세요. 그럼 네. 이 정도면 MC님 생활하시는데 그렇게 불편하실까요?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이 정도면 드는데. 뭐 충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에 드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충분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 납입 더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납입을 더 시켜드리면 네. 자 56만 원 추가 납입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35만 원 정도 추가 납입 더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56만 원이 추가돼서 406만 원을 진짜 생애 평생 연금을 받으신다면 이제 열심히 일했던 만큼 은퇴하시고는 열심히 좀 즐겁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은퇴 금수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은퇴 금수저. 네, 오늘부터 저희 시청자님들은 은퇴 금수저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솔루션 준비해 놨습니다. 네, 같은 돈으로 이렇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저희 시청자님의 연금 준비 플랜까지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부담되고 있는 재무 지출, 좀 컨설팅을 원하신다 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의 경우는 샵 0988번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윤창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부자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자, 오늘은 계획으로 프리미엄 획득하기라는 제목으로
프리미엄 왠지 들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한번 획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이란 뜻은 뭐냐면요. 액면가액이나 계약금액 이상으로 지출되는 할증금. 다시 말해서 부동산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내가 3억짜리를 샀어요. 근데 프리미엄이 5천 붙었다. 그럼 생각지도 않게 5천만 원이 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으로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는 요 5가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이 안정을 찾질 못했어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현상은 40대보다 30대가 지금 아파트를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40대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아파트가 좀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20, 30대들은 떨어지더라도 나는 내가 살 아파트 사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 40대는 인구가 좀 많고요. 30대나 20대가 좀 적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지는 뭐 시청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좀 세태가 다르다. 그러면 사실 때 5가지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교통망이죠. 누가 뭐래도 자,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인데요. 40대 분들은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좀 크고 내가 안정적인 주택을 원한다. 40, 50대 분들이 이러죠. 근데 30대, 20대 젊은 그 2030 세대는요. 좁아도 상관없으니까 내 직장과 가깝고 내 학교와 가깝고 진짜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원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꼭 교통망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역세권 아니죠. 두 번째. 자세히 보시면 바로 학세권입니다. 학세권. 자녀분들 학교 가기 좋은 학군이 있어야 돼요. 예, 무조건 아파트 잘 짓고 뭐 이렇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군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0평, 40평대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 바로 중소형 아파트 20평대가 훨씬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브랜드는 뭐 어쩔 수 없죠. 아무래도 좀 큰 데 거를 선호하는 게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국민들의 국민성이니까 요거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5번째 중요합니다. 개발 호재. 아무래도 개발이 되고 그리고 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선택하시는 게 쉽습니까? 시청자님들 상담해보면 이게 너무 머리가 아파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발품도 많이 파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10년에 10억 부동산 프로젝트, 부자되기 프로젝트죠. 자, 맞벌이 부부로 두 사람 소득을 합쳐서 매달 500만 원씩 저축을 하는 겁니다. 자, 한 800 버시면 300 쓰시고 500 저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맞벌이 하는데 800 못 버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250씩 저축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년에 5억 부동산 되시겠죠. 그리고 난 10억 꼭 필요하다 그러면 20년에 10억 하시면 돼요. 이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자, 볼게요. 2억 1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사십니다. 그러면 매달 월세를 120만 원 정도 받으시겠죠. 그리고 그 월세 플러스 500만 원을 해서 620만 원씩 3년에 딱 상환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상가는 내 거가 됩니다. 한 채 획득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상승돼요. 그럼 두 번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2억 3천짜리 상가 하나 있으니 2억 7천만 원 대출을 또 내서 하나 더 사십시오. 그럼 매달 월세 140에 180만 원 해서 820만 원 내 저축액 합쳐서 3년 동안 갚아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6년 동안 두 채가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올라요. 그래서 5억 5천만 원 상가 두 채가 있고요. 3억 4천만 원 대출을 또 해서 세 채 드디어 가는 거죠. 그래서 월세 500만 원 저축 500을 합쳐서 1,000만 원씩 3년 상환하면 10억이 완성이 됩니다. 멋지죠? 네. 이렇게 하시면 바로 내가 어느 분들이 그러잖아요. 조물주보다 위대한 게 바로 건물주라고. 건물주 세 채를 소유한 아주 위대한 건물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걱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 10년 동안 공실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공실이 발생하는 순간 굉장히 괴로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금입니다. 세금이 문제가 이렇게 돼요. 취득세, 등록세 6%, 그리고 9년간 6천만 원 세금이 나가고요. 그리고 재산세로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6천만 원 정도가 나가서 1억 3천만 원 정도는 10억 중에 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8억 한 4천 정도 버는 거겠죠. 그래도 훌륭한데 마지막에 이 대출이 꼭 돼야 되는데 앞으로 대출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시려면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축 무조건 잘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으로 부자 되신 분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저축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청자님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저축 습관부터 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플래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걸 실행하시면 아직 늦지 않았고요. 자, 10년이면 지금 50대인 분 자영업자라고 볼게요. 가게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500만 원 아니어도 된다고. 250으로 또는 150으로 15년, 20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실까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해서 여쭤보면 다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자, 왜 이런 자산들을 불리시냐면 바로 은퇴 때문에 그래요. 은퇴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자, 인생을 제 2막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라이프 스타일 연속. 인생 뭐 있냐? 그냥 살던 대로 가는 게 은퇴지. 자, 이런 분들이 바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잘 짜여진 은퇴 설계. 이거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실제 설문을 해봤더니 대부분 이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럼 은퇴 이후에 지금 걱정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매우 걱정된다, 약간 걱정된다가 80%입니다. 80%면은 거의 대부분 나는 은퇴 준비를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 못 사셨겠지. 아직 저축도 많이 못 하시고 있어요. 은퇴 후 삶이 부모 세대보다 못할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자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80년을 사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건 다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금리로 인한 은퇴 자금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 또 알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과거보다 줄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의 진짜 인식 수준이, 지적 수준이 이제 선진국화되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실행 결과는 어떤지 볼게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네 가지 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 시간이 없다. 두 번째,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 번째, 경제적 여력이 안 된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님들께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경제적 여력이 안 된다 73%. 이분들은요, 지금 소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외식할 돈은 있어도 은퇴 준비할 돈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절대 준비 못 합니다. 그나마 여기를 벗어나신 앞에 시간 없다,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준비는 할 수 있는데 준비 안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각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보시면요. 자유, 부, 기회, 행복 좀 좋은 단어들 써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뭐냐? 빨간색에 계획이 있는 분들이 은퇴에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분들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요. 자, 없는 분들, 회색에 계획이 없는 분들 볼게요. 차별, 기억력 감퇴, 건강 악화, 외로움.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저는 하나 여쭤볼게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재정 계획을 안 세운 분이 있고요. 계획을 세운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전체 저축 평균 자금은 3,400만 원이랍니다. 은퇴 자금으로. 그런데 계획 없는 분들은 2천만 원 모으신 거고요. 계획 있는 분들은 4,500만 원 모으셨습니다. 자, 다른 거 없어요. 뭐만 있냐? 계획이에요, 계획. 계획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재정계획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을 샀을 때 그게 오르는 거는 내 뜻이 아니에요. 예, 그냥 내가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프리미엄이고요. 재정계획 프리미엄이란 다시 말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 거 하나만으로도 시청자님들이 남보다 나아질 수 있다. 이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결과로 과거 데이터로 충분히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 안 될 것 같다,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공부해서 저희가 서울대 가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서울대가 성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대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 아무것도 없이 공부해서 서울대 뭐 좋은 대학교 가신 분들 보면 정말 머리가 좋을 건데 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시청자님들 오늘부터 삶이 너무 어렵고 저축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정계획 프리미엄 꼭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바로 저희 나도 부자에서 시청자님들께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축을 꾸준히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저축액을 250, 300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부동산도 사셔도 되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 수익이 높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주식을 좀 활용하세요. 주식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인덱스 펀드로 장기간 보유하면,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거 하나만 보십시오. 과거부터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는데 우상향이에요. 올라갔습니다. 이때 사신 분들은 절대 손해볼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제가 10년 동안 건물 사자고 말씀드렸죠. 자, 10년 동안 주식 사시면 손해보시겠습니까? 수익 보시겠습니까? 전 장담하는데 10년 정도 지나시면 수익 본다고 봅니다. 그럼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이거를 해서 손해를 봤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결국은 장기 투자자였고요. 이 장기 투자자들이 뭐에 투자를 했냐? 아파트 샀을까요? 집 샀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 뭘 사셨냐? 자, 순자산이 100만 달러, 약 11억이 넘는 가구 820만 가구는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주식에 투자한 뒤 시장 변동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저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진 투자 기법을 갖고 오셔갖고요. 저축을 인덱스 펀드에 장기간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보다 10년, 지금보다 15년 이후에는 시청자님들도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시청자님들 오늘부터라도 실행하는 나도 부자 시청자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MTN 재무전문가 윤창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내 돈을 부탁해 시간에는요. 바로 일명 재정계획 프리미엄이죠. 이 계획만 잘 세워도 이만큼이나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왔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988번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간단하게 방송 중에 잠깐 들어온 문자 사연이 있는데요. 문자 사연 함께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3302번입니다. 최근 무해지 보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해지 보험과 비교해서 어떤 게 나은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윤창원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네, 이 무해지 보험, 저해지 보험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동일합니다. 표준형이라고 하죠. 일반형 보험에 비해서 납입 기간 동안 30%, 50%의 보험료를 절감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해약환급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장은 같냐?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해지가 좋냐, 무해지가 좋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재정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지출할 수 없는 분들은 무해지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환급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큰 돈 안 되겠죠. 적게 냈으니까 큰 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무해지와 저해지 어떤 게 좋습니까? 변액으로 가입하시면 어차피 투자되시거든요. 그랬을 땐 제가 볼 때 저해지가 차라리 나중에 환급금이 높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많이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많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보장성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장성 보험에 손해보험에 소멸형으로 가신다. 이런 거는 무해지 보험이 좋습니다. 왜? 싸게 해서 어차피 소멸 받을 거니까. 난 뒤에 받을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종신보험이나 생명보험 쪽으로 오시면 바로 저해지와 무해지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저해지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이 저해지로 해놨을 때 가격을 조금 더 내긴 하지만 납입 면제나 이런 특약을 조금 더 잘 주고 있고요. 네. 예, 안쪽에 들어있는 혜택들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 저해지, 무해지가 내가 가입하는 상품이 어떤 건지를 우선 첫 번째로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좋다라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맞는 보험료가 나오는 네. 상품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해지가 좋다고 한 20만 원 이상을 계속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한테 맞는 거 꼭 선택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나도 부자 시간 윤창원 그리고 최지은 전문가와 알찬 1시간 함께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00세 시대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매주 월요일 6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